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은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신들이 키우려는 분야에 대거 자금을 투입하여 해당 업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까지 활성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이른바 신인프라 투자 계획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3월 5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방역 및 경제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투자 항목을 잘 결정해 인프라 시설 투자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중국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대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4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액수입니다. 그로 인해 중국의 경제는 위기를 넘어 한 차례 더 도약하고 있었습니다만 끊이질 않는 중국 위기론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됩니다.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은행의 부실채권, 그림자 금융, 기업의 과도한 부채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고 여전히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될까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월 3일 기준으로 33개 성 중 7개 성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금액만 24.4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4,184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2008년에 대비하여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이번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은 지난 2008년에 비해 훨씬 더 거대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은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집행될 것인데요. 올해에는 3.5조 위안, 우리 돈 595조 원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번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7개의 분야는 어디일까요? 바로 5G 통신망, 특고압 송전설비,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시설,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 인터넷망 분야를 말합니다. 듣는 순간 느낌이 바로 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도저도 아니었던 우리나라가 나름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IT 인프라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거의 항상 세계 1위를 차지해 왔었고 또 얼마 전 5G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였죠. 인프라와 법 체계가 잘 되어야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를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러한 분야에 돈을 때려 박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바로 5G 기지국입니다. 중국이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산업 인터넷 등 현재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분야의 기술들은 모두 5G 기술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은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 202조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또 미국이나 일본의 통신 사업자들은 5G 투자를 단기에 공격적으로 집행하진 않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주요 통신 3사가 대규모로 진행하는 만큼 단기적인 파급이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의 수요는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 부양책을 보더라도 중국 정부의 5G 도입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통신업계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중국의 무선통신 보급률은 82%로 이미 유럽 86%, 미국 81%와 비교해봐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5 시대를 여는 것이 절실해 적극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5G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5G 장비 시장의 1인자는 화웨이인데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6건의 5G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기업으로서 미국이 전면 거래 금지를 선언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데이터 센터 분야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한 군데 모아둔 시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서버 호텔이라고도 불리죠. 데이터 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할이 커진 만큼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의 양은 계속 폭증하고 있고
5G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 시대의 전략무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세가 된 데이터 센터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데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와 달리 훨씬 규모가 크고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 데이터 센터를 칭합니다. 최소 10만 대 수준의 서버를 운영하고 시스템, 메모리, 네트워크 등을 유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 한 개도 보유하지 못했으며 작년부터 네이버, KT 등이 짓겠다고 나선 상황이죠. IT 사용은 우리가 하면서 서버비, 데이터 사용료는 외국 기업에 다 내야 될 지경입니다. 현재 이 분야는 미국이 제일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 중국, 일본, 영국 순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중국은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솔린 자동차 기술로는 이미 다른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전기차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며 원유의 7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석유 자원을 소비하는 것보다 석탄이나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력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차가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는 마치 중국이 결제수단의 발전이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여기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 충전장 8,000개를 만들고 공공 충전기를 15만 대 확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분야는 특고압 송전망입니다. 연내 12개의 특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른바 중국몽의 배경에서 나온 계획의 일환입니다. 중국은 급격한 산업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끔찍한 미세먼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 중에 있는데요. 2015년 중국은 전력산업을 개편하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신기술을 통해 전력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력 사용은 대부분 해안가인 동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생산 시설은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특고압 송전망을 통해 도시 간 전력을 서로 이어주면서 자원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는 도시 간 고속철도 연결 확대입니다. 2019년 40개 도시에 걸쳐 건설한 철도 노선 규모가 6,730km에 달합니다. 중국의 거시경제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도시철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2020년에는 1000km를 신규 개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분야와 일곱 번째 분야는 인공지능과 산업용 인터넷입니다. AI 응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또 중국은 5G, 산업용 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에 인공지능 분야와 산업용 인터넷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아까 설명한 데이터 센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건 왜일까요? 중국은 대단한 나라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중국 돈 먹고 공산당 정책 홍보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중국의 방향성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의 심각한 상황을 보며 다들 걱정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였고 현재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서부 유럽에서 중국과 제일 친한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랜 기간 경제 침체에 놓여 있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중국과 손을 잡아 1대1로 자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은 자이든 타이든 세계에 재앙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자신들은 큰 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이제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길을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이제 막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잡으려는 방향성을 확고히 하여 속도를 내는 듯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큰 기회의 장이 보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위기감 역시 함께 느껴집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